매일 아침 7시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서로의 존재가 불편하신가요? 리모컨 하나 때문에 눈치 보고 밥 먹으라는 말 외엔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꿨던 황혼의 모습일까요?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요. 60대 이상 황혼 이혼이 5년 전보다 무려 45%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3쌍의 중장년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봤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부가 전체의 73%나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죠? 40년 가까이 함께 쌓아온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반으로 나누겠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죠. 이혼하자니 두렵고 이대로 살자니 숨이 막힌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지만 정작 헤어지자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지난 10년간 중장년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지낼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답을 드리려고 해요. 화려한 사랑의 재점화나 기적 같은 관계 회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 말이에요. 완벽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오늘보다는 편안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부부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 상담실에서 만난 64세 김영숙 씨와 67세 박준호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8년 차, 두 자녀 모두 출가한 부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김영숙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6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준비해요.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어요 한마디. 박준호 씨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잘 먹었다 한마디 남기고 거실로 향합니다. 이게 부부의 아침 대화 전부예요. 오전엔 각자 TV 채널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져요. 영숙 씨는 드라마를, 준호 씨는 뉴스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영숙 씨가 양보해서 방으로 들어가죠. 또 내가 참는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런 대화가 전부예요. 오후엔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또다시 무언의 식사가 반복됩니다. 박준호 씨도 마찬가지로 답답했어요. 아내와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아이들 이야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영숙 씨는 이런 마음을 털어놨어요. 가끔 혼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자유롭게 드라마도 보고 늦게까지 전화통화도 하고. 근데 정말 혼자 살 용기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등지겠어요. 이런 감정 여러분도 낯설지 않으시죠? 두 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은 리모컨 같은 사소한 문제로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은 맨날 뉴스만 봐. 당신은 맨날 시시한 드라마만 봐. 서로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날 밤 영숙 씨는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노후인가? 준호 씨도 거실 소파에서 밤새 뒤척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원래 결혼이 이런 건가? 영숙 씨가 제일 힘들어했던 건 침묵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들려요. 가끔 김치 더 달라 이런 말 빼고는요.
마치 남남끼리 밥을 먹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아내의 한숨 소리가 제일 스트레스였대요. 하루에 몇 번씩 한숨을 쉬는데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이혼은 무서우니까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대로 20년 더 살 자신도 없고. 영숙 씨는 가끔 그냥 혼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라고 하셨고요. 준호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도 집 이야기는 안 해요. 다들 부부 사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만 이상한 건가 싶어서요라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같은 부부가 상담실에 다시 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는 표정은 사라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뭘 했냐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들을 바꿔봤을 뿐이에요. 영숙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 씨도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일 속 터지지는 않아요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거였어요. 영숙 씨는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지기를 바라는 걸 포기했어요. 대신 최소한 서로 스트레스만 안 주자고 생각했죠라고 하셨고, 준호 씨는 아내가 밝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죠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아주 작고 현실적인 변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이미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부부 갈등에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할 변화의 혼란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명확했어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죠. 각자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 갈등이 적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게 애매해져요. 준호 씨처럼 40년간 밖에서만 살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하루 종일 있게 되면 아내 영역에 침범하는 느낌을 주게 돼요. 영숙 씨 입장에서는 내 공간이 사라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남편이 회사 갔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60대 부부 상담 사례의 68%가 이런 영역 침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갑자기 남편이 냉장고에 왜 이런 게 들어있어? 집안 정리를 왜 이렇게 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내가 40년간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소통 방식의 고착화예요.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게 돼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진짜 대화는 사라져버려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7분에 불과했거든요. 그마저도 대부분이 실무적인 내용이었고요. 밥 먹어 외출한다. 전기요금 나왔다. 이런 게 대화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랑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애들 이야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반대로 아내분은 남편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 만난 이야기를 해도 그래 한마디뿐이에요 라고 하시죠.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어색함이에요.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욱 그렇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을 하는 게 어색하고 민망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 소통이 더 중요해져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절실해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못하니까 서로 외로워지는 거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선영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장년 부부들은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인정의 표현에 더 목말라 해요. 하지만 그런 말조차 하지 않죠. 이런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부는 점점 남남이 되어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완벽한 관계 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굳어진 습관과 성격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만 생겨요. 20대 연인들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누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대신 함께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매일 달콤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서로 스트레스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연세대학교 가족상담센터의 김선영 센터장은 이렇게 말해요. 중장년 부부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사랑의 재점화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은 배려와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새로운 소통 루틴이면 충분해요. 실제로 이런 접근이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관계 개선 교육을 받은 부부 중 84%가 이전보다 편안해졌다고 답했거든요. 놀라운 건 이들이 특별히 애정이 깊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 서로 스트레스 주지 않기, 작은 배려하기, 건전한 거리 유지하기 같은 실용적 방법들을 익혔다는 거였어요. 한 참가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또 다른 분은 완벽한 부부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냥 룸메이트처럼 지내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무리하게 사랑을 되찾으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박준호 부부가 실제로 적용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실천법은 10분 대화 루틴 만들기예요. 매일 저녁 9시 두 분은 특별한 약속을 만들었어요. TV를 끄고 식탁에 앉아서 딱 10분만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이런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슈퍼에서 사과가 참 달더라. 아침에 까치가 베란다에 왔더라. 옆집 강아지가 짖어서 깼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들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뭔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영숙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규칙이었어요. 불만이나 잔소리는 이 시간에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죠.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서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요라고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실천법은 영역 존중하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준호 씨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거실을 영숙 씨에게 양보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엔 아내가 드라마를 보든 친구와 전화를 하든 간섭하지 않는 거죠. 대신 영숙 씨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거나 낮잠을 자도록 배려해 주기로 했어요. 내 시간과 당신 시간을 명확히 구분한 거예요. 처음엔 인위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눈치 볼 일이 줄어들었어요. 영숙 씨는 드라마 볼 때 남편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라고 하셨고, 준호 씨는 뉴스 볼 때 아내가 한숨 안 쉬니까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셨어요. 갈등의 원인 자체를 없앤 거죠. 세 번째 실천법은 작은 감사 표현하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신문 가져다줘서 고마워. 약 챙겨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영숙 씨는 처음에 민망해했어요.
40년 살면서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요. 하지만 준호 씨가 꾸준히 하니까 나중엔 자연스럽게 잘 먹었어. 고마워하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니까. 서로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어요라고 영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실천법은 건강한 거리두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조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영숙 씨는 주 2회 문화센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러 나가기로 했고요.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게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서로 답답했던 거거든요. 몇 시간씩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오늘 뭐 했어?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거리도 생기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짜증만 났는데요 라고. 영숙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취미 찾기예요. 두 분이 찾은 건 동네 산책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죠?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집에 새로 이사 왔나 봐.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대화가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었어요. 집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밖에 나와서 걸으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 라고. 준호 씨가 신기해 하셨어요. 여섯 번째 실천법은 상대방 변화 기대하지 않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남편이 더 다정해지기를 포기했어요. 대신 적어도 싸우지 않고 지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꿨죠. 준호 씨도 아내가 더 밝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서로 스트레스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로 했고요.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잡고 다정하게 지내는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대신 서로 편안하게 지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라고 영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작은 의뢰 만들기예요. 두 분은 매주 일요일 아침에 함께 시장을 가기로 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시장에서 뭘 살지 의논하고 가격도 비교하고. 그런 시간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라고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실제 효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후 두 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매일 화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예요 라고 하셨고, 준호 씨는 아내 눈치 보는 게 줄어들었어요. 내 시간도 있고 함께 하는 시간도 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숙, 박준호 부부는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매일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부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아침엔 잠 잘 잤어? 한마디씩 건네고. 저녁엔 함께 단지를 산책해요. 때로는 며칠 대화 없이 지내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짜증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사랑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 생각했던 로맨틱한 노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으니까요. 준호 씨도 변했어요. 이제 아내가 드라마 볼 때 방해하지 않아요. 그 시간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도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 거예요. 40년간 함께 살아온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냥 그 자체로 고마워요라고 영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이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대신 평안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함께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계세요. 완벽한 부부는 못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룸메이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준호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도 그래도 40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셨고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행복이에요.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견딜 수 있으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결혼은 완성품이 아니라 평생 만들어가는 작품이에요. 때로는 밑그림을 수정해야 하고 때로는 색칠을 다시 해야 해요. 처음 그렸던 그림과 달라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그려나가는 거니까요. 이혼할 용기도 없고 이대로 살 자신도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10분 대화, 작은 감사 표현, 건강한 거리두기. 거창한 사랑의 재점화가 아니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너무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숙, 박준호 부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편안해졌어요. 오래된 우물이 깊다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세월을 쉽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세월 속에는 분명 소중한 것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 소중함이 다시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김영숙, 박준호 부부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중년 부부였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던 분들이었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나도 시작해볼게, 이런 다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 더 평안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어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